안녕하세요. 영상 컨텐츠의 2회 13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13주차예요. 이제 한 2주, 3주 정도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종강이자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네, 선생님들 요맘때 이제 많이 부대끼고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과제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막막하고 귀찮고 그런 마음들이 드실 텐데요. 그런 마음 드시는 게 이제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요맘때 보면 다들 지치고 점점 이제 학교 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수업 듣는 것도 자꾸 어렵고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종강이 있고 또 방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잘 견디시고 마무리 지신 다음에 또 방학이 기니까요. 방학 동안에 재충전과 휴식 충분히 취하시고 또 2학기에 힘내서 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좌우명이랄까 또 학생들한테 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가치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유종의 미라는 거거든요. 그 누구나 시작은 다 할 수가 있죠. 계획도 누구나 쉽게 세울 수가 있고 그런데 중도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할 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접거나 또 계획한 게 흐지부지 되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내가 계획한 대로 끝까지 마무리 짓는 완수하는 그런 또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마무리를 잘 짓는다는 것 자체로 정말 의미가 있고 또 사람으로서 나이를 떠나서 그게 한 단계 또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또 많이 힘들고 어, 또 혹시 또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의 학업을 또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혹시 계시면 일단 종강 시작하신 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2학기 때 그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지금은 학기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선생님들한테 되게 좋은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마 그런 영화를 처음 접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잖아요. 그래서 꽤나 유명한 그런 영화였지만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극장에서 아마 보실 기회는 거의 없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영화관 가는 것 자체가 자주 가는 일이 아니니까 가게 되면은 가장 인기 있고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다큐멘터리는 이제 그런 종류의 영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잘 접하기도 어려우셨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뭐 간혹 있는데 특히 지방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도 사실상 보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러면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서 다큐멘터리를 가끔 해줄 때가 있는데 그냥 TV에서 연속극식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말고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자주는 없지만 간혹 해줄 때가 있죠. 그런데 텔레비전에서는 또 우리가 뭐 스낵 컬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냥 가볍게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를 진득하니 2시간 동안 이렇게 본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잘 해주지도 않지만 또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시기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거 되게 색다르다. 좀 호기심이 생긴다 이런 선생님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거는 금액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맨날 비슷비슷한 영화만 맨날 보시다가 되게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는 더 유명한 영화거든요. 서칭 포 슈가맨하고 같은 해에 개봉한 영화예요. 2012년도에 개봉한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적으로는 이 영화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대단한 그런 이것도 다큐멘터리인데 대단한 영화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서칭 포 슈가맨 같은 경우는 그 소재나 스토리가 주는 그 놀라움 때문에 사람들한테 깊은 감동을 줬다 그러면 어떤 다큐멘터리로서 어, 대단한 어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준 그런 다큐멘터리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요 작품을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예고편을 한번 잠깐 좀 틀어드릴게요. Kumpulkan di depan yang mau disembelih. Silakan. Kampung Malam. Scan 1, take 1. Action! Bahwasanya inilah sejarah. Inilah dia. Kau kan telah kubunuh, Moncong. Sedih harganya. Akting itu harus keras dia. Sampai begini, yang saya harapkan tadi tidak sampai begini tadi. Atau kalau boleh Pak. Jadi saya menghilangkan itu, saya usaha. Ya, nggak bisa diulangi. Nggak bisa dua kali. Nggak bisa. Apa dosa mas saya? 네, 예고편을 보셨는데요.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 중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첫 번째 의미는 킬링이 뭔가 살인, 뭔가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행동, 뭐 살인 행동, 이거를 뭐 액트 오브 킬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의미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액트라는 말은 연기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배우를 남자 영화 배우를 액터라고 그러고 여자 배우를 액트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영화 촬영할 때 연기 시작하는 거를 액션이라고 하잖아요, 감독들이. 그래서 영화 촬영에 있어서 액트라는 말은 연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연기하는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죠, 이 제목에서. 자, 이 영화는 그 조슈아 오펜하이머라는 감독이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인데요. 이름이 되게 거창해요. 오펜하이머라는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작년도인가 그 영화도 개봉했었죠. 그 핵폭탄, 핵무기를 그 발명한 사람, 만든 사람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오펜하이머. 근데 흔치 않은 이름인데 하여튼 이 사람 이름이 조슈아 오펜하이머라는 감독이고요. 이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요. 영화 배경이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1965년에 수하르토라는 사람이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을 학살을 했대요. 그 1965년부터 수많은 사람을 학살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몰아서 수많은 사람 약 10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그 중에는 뭐 진짜 공산주의자들도 있겠지만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전부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학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일손이 부족한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인데 이 정부에서 이제 공권력, 군인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는 이 일손이 부족해서 이걸 하청을 용역을 준 거죠. 외부 세력들한테. 그게 누구냐면 판차실라 청년회라는 그 깡패, 정치 깡패들, 이 굉장히 큰 조직이래요. 그러니까 조폭이죠, 조폭.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학살하는, 고문하고 학살하는 일을 용역을 줬대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조슈아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그래서 다큐멘터리 감독이니까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당시에 학살 피해자들 가족들하고 그 인터뷰를 해서 그 진상을 좀 파헤쳐 보려고 했더니 그 가족들이 다 그 두려워하고 자기네들 노출되는 거를 꺼려하고 그렇게 다 응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금은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데도 그 정부에서 이 영화를 못 만들게 와서 계속 그 지금 제약을 가하고 뭐 이렇게 돼서 영화 만드는 게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그 당시에 그 학살에 앞장섰던 그 판차실라 청년회의 리더격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뿌듯해하고 지금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학살하고 그렇게 했던 거를 오히려 숨기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막 떠벌리고 얘기하고 무용담 늘어놓듯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봤대요. 그래서 이 조슈아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그 판차실라 청년회 리더 중에 한 명인 안와르 콩고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죠. 이 사람인데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과 이제 자기 똘마니들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당신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며?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이 막 우리 뭐 대단했지 하면서 막 사람들 죽이고 뭐 했던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럼 당신들이, 그때 했던 일을 한번 재현을 해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어? 당신들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런 거 한번 영화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더니 이 안와르 콩고랑 이 똘마니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옛날에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내용을 영화로 자기네들이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슈아 오펜하이머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재현하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거예요. 다큐멘터리에. 되게 좀 과정이 복잡하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이 안와르 콩고라는 콩고라는 사람이 옛날에 또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깡패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1965년 이전이죠.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영화관을 운영을 했었대요. 영화관. 그래서 그때 주로 했던 영화들이 다 미국 영화들, 뭐 카우보이 영화나 미국 영화들을 많이 그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고, 미국 영화를 되게 좋아하던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근데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와, 당신 대단한데 당신이 한번 영화를 한번 만들어봐. 그러니까 우쭐대면서 신이 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했던 일들을 막 그 시나리오도 쓰고 연출을 해가지고 영화를 막 만드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누아르 콩고라는 사람인데, 이 영화 속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고문하던 장면을 뭐 그 이제 연출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되게 황당하거든요. 그 스토리가 뭐냐면은 그 학살당한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혼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우리를 이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보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사를 표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인 거예요. 학살 장면도 나오지만 그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서 학살하는데 이제 뭐 칼로 찌르거나 총을 쏘거나 했을 때, 총을 쏘니까 이제 총알이 그게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 돈을 아끼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을 죽일 때 칼로 찔러서 죽였대요. 근데 칼로 찔러서 죽이면 피가 나니까 그 뒤처리하는 게 너무 또 귀찮고 손이 많이 가서, 그 다음에 자기가 고안한 방법이 이렇게 철사줄로 사람 목을 묶어서 죽이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막 자랑하면서 이 장면을 재현하는 그런 영화 속의 한 장면이거든요. 너무 끔찍해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거기에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기가 또 되게 좋은 방법을 고안했다 그러면서 탁자, 테이블 다리에다가, 다리 하나에다가 사람을 눕혀놓고 그 테이블 다리를 그 사람 목에다가 딱 얹어놓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막 춤을 추면서 Don't worry, be happy 하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밑에서 사람이 그렇게 이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데 뭐 거기서 춤추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악마 같은 그런 작자인데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이 사람이 좀 약간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자기가 그렇게 재현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 학살했던 거를 이렇게 재현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나 이런 죄책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 영화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서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끝부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어 갑자기 막 구토를 일으키면서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연기가 아니죠. 이거 실제 상황이죠. 그런 장면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 장면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Dan ini dipergunakan untuk membawa manusia-manusia yang sudah kami matikan. Karena tanpa ada ini, mungkin orang tahu 네.
자,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감독도 사실은 이 마지막 엔딩에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리라는 건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일단 쭉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 다큐멘터리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참 한 편의 영화 속에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 연기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영화 형식도 참 대단하죠.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고 그랬던 거를 전 세계에 이제 고발을 하고 그 진상을 알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대단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작년도에 제가 극장에서 참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가 작년도에 극장에서 했어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닌데 다큐멘터리 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고요.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는 무슨 영화냐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잖아요.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수백만 명을 학살한 그 수용소 있잖아요.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사람한테서 나온 그 유기물로 뭐 비누를 만들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수용소의 소장의 가족들의 삶을 다룬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수용소 옆에 사택이죠. 이 수용소장이 살고 있는 사택이고, 어린 자식들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단란한 가정을 유지한 거죠. 바로 옆에 담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이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서 죄책감도 못 느끼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조명한 그런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 이 사람이 그 수용소장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쭉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승진하고 뭐 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파티 같은 거를 참석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구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장면에서 갑자기 막 헛구역질을 막 계속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다가 그냥 그러고 가요. 그래서 이 영화를 사전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장면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도대체 왜 갑자기 저 사람 헛구역질하는 장면을 왜 보여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앞에 말씀드렸던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영화의 그 엔딩 장면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영화를 봤던 사람은, 아, 감독이 그 장면을 오마주한 거구나. 오마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로 다시 그거를 리메이크하는 것을 오마주라고 하는데요. 아, 그 액트 오브 킬링의 그 장면의 오마주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나 이런 인문학적인 거 있죠. 음악이라든가 책,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고 많이 그런 걸 접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내용들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는 거나 내가 이해하는 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선생님들 이제 실습 위주로 수업을 또 진행하셔야 되고 해가지고 조금 길게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영화와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선생님들이 평소에 접하시기 힘들었던 그런 좋은 영화 두 편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좀
어떠실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재미도 하나도 없고 난해한 관심 없는 그런 영화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나, 그러고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시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선생님들은 새로운 것들을 좀 또 접하게 돼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좀 새로운 내용들 좀 접하시고 교양을 조금 더 쌓으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영상에 관련돼서는 좀 많은 다양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렇게 1차 시수업 마무리 짓고 2차 시수업에서 그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